네. 우리 선생님부터 하실까요? 없으면 통과해도 됩니다. 만약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런 강연을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근데 교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청소년? 청소년 강의를 하고 싶으세요? 네, 그런 쪽에 강의를 좀 해보고 싶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그렇게 힘들게 작용하시는지. 사실 아까 일부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일부의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제 몸의 컨디션이. 일단 여러분의 무거운 분위기가 한몫했고요. 이렇게 계속하면 저도 이 클래스 못 나오겠어요. 제가 이거 뭐 떼돈 벌자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친밀한 수업을 해보자고 나오는 건데, 자, 근데 거기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 근데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차라리 그냥 내 기운이 지금 이만큼이야. 그럼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나는 나로 해야 돼. 그래야 걔네들이 갖고 있지 않는 내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상으로 해라. 그래야지 자꾸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되게 상이 어그러지게 돼 있다. 얼굴에 상이. 그러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고유의 매력이 안 나오고 이상한 흉내쟁이가 생겨버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오늘 강연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른 분한테는 이렇게 지금 현재 코멘트를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는 가장 여러분답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청소년 강의가 힘든 이유는 교집합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강연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의 교집합을 찾아야지 이 말이 힘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최종적인 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인간의 보편적 진리.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저.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이 우리가 가장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중학교 애들은 이게 뭐가 교집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어도 그게 되게 제한적으로 있어요. 중학교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애들은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일대 소수가 아니라 일대 막 300, 500명이니까. 그러면 사실은 재밌게 해야 이게 분위기가 돌아가는데 또 그 재밌게 하려고 하면 사실 또 오버하게 되거든요. 주어는 강의 컨셉하고 애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 다 맞지? 컨셉이라는 말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뭐랄까. 인생에 대한 이런 것들. 그렇죠. 왜냐면은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태어나서 인생이 아니라 인식이 시작돼야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삶에 대한. 그러니까 청소년이어도 그 인식이 일찍 시작된 애들하고는 서로 얘기할 그 고집합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저희 엄마 말처럼 시계추처럼 가방 들고 학교 왔다 갔다 이러면은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논할 게 아니라 인식을 깨워야 되는 거거든요. 일어나라고. 잠에서. 네가 생명체니까 먹고 똥 싸고 이게 달린 게 아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저는 상대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뭐 이렇게 강의를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 교육을 자꾸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부모 교육이 더 중요해요. 교육을 했는데 집에 가서 계속 빵꾸 나는데 뭘 어떻게 해요? 막 엄마 아빠 계속 싸우고 막 엄마 모부고 너무 안 좋고 아빠 모부고 너무 안 좋고 안 좋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또 막 파이팅하고 막 그렇죠. 선생님도 그런 게 있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사명감으로서의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직업으로서의 선생님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도 변화된 세상의 아이들을 상대하니까 자기들도 상처받지 않으시려고 또 보호막을 치는 게 요즘 세상이고 하니까. 저는 제가 하는 결정을 못 믿겠어요. 내가 하는 결정을.
짜장면을 선택해도 누가 짜장면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고 그런 거. 선택 짜장면 말고 뭐 다른 것도 있었어요? 오늘 수업 올 때도 아. 피곤하고 아. 당장 내일 시험인데 와야 되나? 해가지고 엄마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마음속으로 이미 와야겠다 생각했는데 엄마한테 가라 이 소리 들어야지 얘가 하는 결정이 근데 정말 나쁜 거는 자꾸 핑계를 대고 스스로를 속이는 짓이다. 그러면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계속 자기를 속이잖아요. 계속 신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네? 그리고 인간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결국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도달하게 되는데 자꾸 자기도 속이고 신도 속이고 지 마음도 속이고 그러면은 되게 대안이 없거든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는 얻는 게 있어요. 생각을 차리면. 다음부터는 좀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한 5살, 10살이라도 더 만약에 삶을 먼저 살아간 사람으로서 만약에 추천하라고 한다면 이걸 해도 좋고 저걸 해도 좋다. 운명을 믿지 말고 운명은 죽기 전에 한번 살짝 떠올릴 수 있는 단어지 살아생전에 운명을 논하는 건 좋지 않다. 그러니 손해를 보더라도 본인이 49대 51이면 그 51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걸 인식했다는 건 여행이 시작됐다는 것 같아요. 진짜 여행. 오늘 저녁은 뭘 먹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고 세상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안 따랐어요. 그래서 혼자 이상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남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로 인해서 남편도 소통 때문에 불편한 게 분명히 있고 만약에 이제 나만 못하고 남편이 아주 잘했으면 어쩌면 제게 티가 안 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되게 실존적인 말을 하시지만 되게 필터링을 2번, 3번 해서 단어를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필터해서 걸르고 또 2번 필터해서 또 걸르고 이제 또 3번 필터해서 걸르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짧다기보다는 필터를 너무 많이 걸러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심연을 그러니까 이거는 신을 만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나를 만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만나려면 가장 솔직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볼품없는 에너지를 써야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과정에서 엄한 집안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되게 교육자 집안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종교적 배경에서 막 자랐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어떻게 보면 모난 모습, 좀 자빠진 모습, 안 씻은 모습, 정리정돈 안 된 모습, 때로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좀 더티한 모습 이런 거를 너무 다듬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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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리고 항상 맞는 말만 하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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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여보, 당신은 왜 그랬어요? 난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왜 그랬냐고. 아니 내가 당신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 왜 나한테 그랬는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차라리 목을 쪼르는 게 낫거든요. 그냥 목을 쪼르고 싸대기를 때리면서 야 이 쌍놈 새끼야 네 애비는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여보,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 목졸름이 정말 엄청 힘들거든요, 이게.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어디 가가지고는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야. 나는 교양 있는 사람. 때로는 약간 삼류에 좀 천박하고 왜 이렇게 못 배운 것 같아? 사실 그것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숨쉴 통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나 그 무엇이 선생님을 너무 숨 못 쉬게 한 것도 같아요. 이 사람 영원히 숨을 쉬어야 되는데 너무 목을 졸라버렸어. 근데 또 되게 고운 폼은 갖춰야 돼. 그게 자존심이든 이미지이든 남에게 보여지는 어떤 대외적 근데 사실 그거의 대부분의 실체는 자존심과 자기 이미지거든요. 저희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도 지금도 엄마가 이렇게 딱 그래도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엄마는 말로 그걸 풀었던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버지 나 홍삼 보내. 그러면은 뭐하러 보내니? 이런 게 아니라 창호가 보내지 마라. 너희비 저런 거 많이 먹으면은 죽은 때 언능 안 뒤져본다. 보내지 마. 이런 그런 어떤 엄마 아버지는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85. 저희 아버지 84이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종교도 없고 술도 안 먹고 헛소리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쌓이는 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엄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삶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조금 삼류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래야 사실 숨 쉬거든요. 네, 그래야 숨 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 책을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그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그 제목만도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완벽해지려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너무 온전해지려고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그럼 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에게 그 KTX 안에서 달리는 사람 이미 자기의 의식이 이 300km 되는 거를 좋은 사람이 되고자 탔는데 그럼 좀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앉아서 음악도 듣고 좀 널브러져도 있고 화장실도 가고 전화통화도 좀 중간에 가서 하고 이래도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의식의 열차를 탄 사람인데 그 안에서도 계속 달려버린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유도 없고 그 빨리 가면 뭐예요? 지구는 또 넓고 가야 할 길은 또 있고 가다가 사건은 또 생겼고 내가 예상치 못한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은 일은 또 터지고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정말 조마조마해서 이렇게 쌓아온 이것이 때로는 한 방에 다 날아갈 수도 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나는 또 달리는 차 안에서 또 달리고 있고 그러니 이미 기차에 타셨다면 앉아서도 좀 있다 가시고 먼 창도 이제 가을이니까 노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그냥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조금 이제 보시고 그러셔도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분명히 이 여행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딱 하나만 기억되면 좋은 말은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말고 저는 거꾸로 역으로 온전해지려고 하지 말자. 오히려 지금 있는 모습 한번 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출발하고 또 모자라면 모자란 것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게 좋지. 모든 걸 안 모자라게 하려고 하는 것에서 강박에 오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들 소개해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무언가를 배운 게 없다는 것은 몇 가지를 의미한대요. 그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게 없을 때 배우지 않는데요. 내가 되게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게 있어야 사람이 뭘 배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신이 스승을 보낸다고 인도 속담에 나와 있는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스승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스승이 나타났다는 것은 배움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외부에서 물이 들어와서 내가 되게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되게 남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30살부터. 그러다가 그걸 모른 것 같아요. 남에게 도움을 받는 즐거움. 네. 내가 도움을 줄 줄만 알지 도움을 받을지는 되게 모르는구나. 그리고 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할까? 누구에게 정말,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아이와 그때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처럼 저는 어려서 그 엄마 아빠가 그런 상황이고 되게 분위기가 어두워졌는데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 어린아이,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내 엄마, 그 사람을 구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이 이제 되게 좋게 바운딩 돼가지고 외부로 나갔는데 내가 그 중심을 못 잡으니까 그게 너무 막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자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균형이 좀 깨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저는 그 7년 전보다 지금 되게 좋습니다. 강연도 많이 줄였고, 네. 물론 강연이 줄면서 당연히 수입이 줄지만, 저는 지금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것처럼, 우리의 기운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에서 시작하려고 해야지, 갑자기 그 모든 걸 극복하려고 하다가는, 진짜 몸에, 정신에 무리가 가는 것처럼, 조금만 자기의 그런 상태를 너무 멋쩍어 하지 않으므로 기다려주고, 그렇지만 가만히 방치해서 내두려 둔 게 아니라, 이게 따뜻한 담요 하나, 이렇게 좀 몸에 둘러주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그 느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창을 열어서 좀 밖에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